이선옥의 젠더의 속살. 단단한 개인, 우먼스 플레인, 이 두 책의 저자인 이선옥 작가님 만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이선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고요. 네, 저희 20대 남자 이 사건 때문에 우먼스 플레인을 봤다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과거 방송을. 그래서 막 시즌2 언제 하냐 막 이러던데 시즌2는 뭐 기약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먼스 플레인 저희 셋이 만든 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책을 좀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단단한 개인을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면 이 현상이 좀 이해되시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슬쩍 숟가락을 한번 얹어봅니다. 여러분, 우먼스 플레인이란 책이 있고 단단한 개인이란 책이 또 있습니다. 두 책 많이 구입해 주시면요. 예, 정말 굉장히 뇌가 살찔 거예요. 예. 오늘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 아이고, 그쵸?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 좀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고 이 여성 그 공천제도와 관련한 이야기를 꺼내니까 이 남자 마초들이 너무 많다. 51%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주 굉장히 좀 분위기를 싸게 만들었는데 그래요. 제가 오늘인가 어젠가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여성 지역구 할당을 40% 해야 한다. 남이윤 인순 의원이 주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발의를 하셨죠. 그래서 남성도 의무적으로 40% 공천하게 그렇게 하자 이렇게 제가 수정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뭐 그러나 마나 다 무력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정확하게는 한 성별이 60% 이상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라서 지금 뭐 김용민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해봤자 뭐 어차피 먹히지는 않을 거지만 어쨌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논리를, 그 논리를 똑같은 논리로 뭐 반박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 법안을 폐기해야 됩니다. 아니 그거 하려고 국회 가셨나? 아유, 다음엔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 네, 맞습니다. 그거 하려고 국회 가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그 레디컬 페미니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한두 분 정도 가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요, 지금. 네, 그 레디컬 페미니즘과 또 비레디컬 페미니즘이 사실 달라 보이지만 그 뿌리도 같고 사실은 대부분의 요구가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레디컬 페미니즘 예를 들면 지금까지 남성이 다 과대표되었으니까 여성을 뭐 100%로 해라. 그래도 이게 균형이 아직까지도 안 맞는다. 이런 식이고 이제 비레디컬 페미니스트는 남인순 의원처럼 40% 이제 할당을 강제로 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똑같은 거예요. 여성이 그분들이 만약에 100을 차지한다는데 반대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목을 그 떠난 이 남자들의 마음을 다시 못 돌아오게 빗장을 잠그는 민주당이라고 좀 잡아봤습니다. 실제로 지금 민주당은요 이번 선거에서 그렇게 2030 남성 세대들한테 뭐 거의 몰패를 당하다시피 했는데 그 안에서 페미니즘의 피흡도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정말 신기하죠. 네, 정말 기이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정말 위대남이라는 존재가 그 대한민국의 하나의 유령처럼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기 이준석 씨가 아마 한마디도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는데 적중하고 있어요. 부끄럽게도. 그렇죠. 제가 그 말을 정말 이준석 씨가 잘 알고 있어요. 민주당의 상황이 어떤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서 맞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아무리 페미 때문에 표 잃은 거를 다 알아도 어차피 민주당 안에서는 그거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 없을 거다.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 너무 좀 뭔가 얘기도 못한다는 게 민주당의 상황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게. 아니 사실은 뭔 얘기를 못하는 당이 그쪽 당 아니었습니까? 억압되고 파시즘에 지배받고 뭐 그냥 뭐 색깔론에 완전히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구조의 당이었는데 지금 이 당의 상황이 그래요. 페미니즘에 대해서 뭐 일말의 비판도 못하게 지금 네. 구조가 완전히 굳어져 있고요. 예. 네, 지금 거의 뭐 말씀대로 페미니즘이 성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 페미니즘에 대해서 뭐 비판을 제기하면 그런 반동적인 선동을 멈춰라든지 네. 페미니즘 그래서 또 선동이라고 그래요? 몇 사람이나 네. 몇 사람이나 거기에 저기 봉투한다고. 선동이라고 합니다. 악질적인 선동이라고. 악질적이라고 게다가 악질적이기까지. 네. 뭐 매우 질 나쁜 선동이다 이런 네. 식으로 계속 제가 그래서 너무 좀 무서운 게 페미니즘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선언하면 개념인 거고 페미니즘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그게 악질적인 선동입니까? 페미니즘이 대체 뭔데? 아니 일개 신념 아닙니까? 그 신념을 존중은 해줘야 되겠지만 그 신념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으면 다 뭐 질 나쁜 사람이다. 이게 파시즘 아니에요. 그 옛날에 반공 논리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반공이 아니면은 이건 다 사자고 그거는 애국자도 아니고 저 친북 좌경에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매도했잖아요. 네. 지금 한번 보세요. 이 상황이 우리가 얼마나 기이한지 좀 상식의 눈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요. 네. 자, 이대남 얘기를 매우 많은 매체들이 꺼냈습니다. 20대 남자. 예. 20대 남자의 반란 뭐 이런 식으로 다 꺼내서 기사를 쓰는데 인터뷰도 하고 대담도 시키고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는데 정말 기이하게도 어떤 매체도 20대 남자 그들 당사자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그렇죠. 정말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장애인 사안이 있으면 장애인 단체 대표를 불러다 얘기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사를 쏟아내면서도 그런 기사에 누가 출연하느냐. 일단 20대 여성 페미니스트. 맞아요. 경향신문은 20대 여자들 3명만 불러놓고 얘기를 시킵니다. 그래놓고 이대남 문제를 얘기하라고 해요. 그래놓고 이대남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 페미 정치인. 그런 사람 부릅니다. 그 다음에 한겨레는 또 86 남자 논설위원이 86 출신 남자 논설위원이 여자 40대 페미니스트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유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모두가 이대남을 얘기하는데 어디에도 이대남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아니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이대남 불렀다가 혹시나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적 언사가 나오면 굉장히 당황스러우니까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 부르는 것은 아닐까요? 네, 저는 그런 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하게는 또 이 현상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그만큼 그동안 20대 남자라는 존재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고립된 존재였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조직도 없고 뭐 조직이 없으니 대표자도 없습니다. 그들을 대의해줄 조직도 단체도 없어요. 그러면 말할 곳이 없으니까 커뮤니티, 자신들이 모이는 공간이 커뮤니티에서 그동안 많은 하소연들을 쏟아냈고 대의 조직이 없으니까 투표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만약에 이들을 많이 부르고 싶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누구를 불러야 될지 도대체 이들은 그냥 이대남이란 존재는 있지만 개인으로 누군가를 컨택해야 될 때 정작 어디에서 이 사람들을 불러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아무도 이 사람들을 대의해주는 단체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이대녀와 페미니스트를 섭외하는 건 얼마나 쉬운가. 보세요. 그 매체들이 섭외한 사람들을 보세요. 다 무슨 페미, 여성 페미 정치인들, 여성단체 출신들, 영페미들이 조직한 매우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페미니스트 활동가들 있죠. 페미니스트 기자들이 있죠. 그들이 인적 네트워크가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기자여도 당장 20대 남자? 어디서 부르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들을 열심히 대변하고 있는 이준석을 부르든가. 이준석이 이 이슈 갖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걸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요즘 저 김성애 씨랑 얘기하는 거 봤어요. 김성애 씨랑 그 김성애 대변인이랑 김병대 관련한 얘기 며칠 전에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이슈가 딴 이슈니까 이번 선거 얘기하면서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 당사자를 만약에 정말로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고 그럼요. 피하고자 하면 구실을 찾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네. 정말 그들 당사자를 나는 20대 여성하고 같이 불러도 매우 좋아요. 같이 앉혀놓고 얘기를 들어보면 좋잖아요. 유익한 그런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주진우 라이브에도 박성민만 부르지, 뉴스톱에도 박성민만 부르지. 이 박성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 이낙연 씨가 그 저기 뭐 최고위원으로 앉힌 건 알고 있는데 뭐 어떤 분이었어요, 그 양반이? 페미니스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에 관심이 많은 여성 청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민주당이 지향했던 어떤 청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그 코드에 적합한 인물로 이낙연 의원이 찾은 거죠. 그래서 발탁을 한 건데 아시다시피 박성민 의원이 최고위원 자리에 있을 때 제가 기억에 나는 발언들은 리얼돌 처벌해라. 뭐 그런 성범죄 관련한 이슈. 그런 이슈에 주로 주력을 했었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여성들만 제가 아쉬웠던 거는 이동형 TV에서 한 M2 저널리즘 M2 거기에도 저 20대 남성 좀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동형, 김용민 두 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고 발언을 해온 분들인데 그런 채널에서조차도 최민희 의원 50대 86 출신의 여성이죠. 그리고 그분도 페미니스트예요. 최민희 의원이나 전 의원이나 그 장용진 기자 이런 분들 불러서 그 김성수 씨 이런 분들 불러서 얘기를 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그 구성진만으로도 이건 제대로 된 진단이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들 이렇게 20대 남자 부르는 거를 꺼려하는 건가? 왜 그러나 도대체. 정말 사람을 못 찾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찾아보는 노력을 하면 뭐 공지를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사실 이 채널만 해도 듣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 그런 분 노력이 없다는 게 좀 많이 아쉽고 그래서 이걸 봐도 페미니스트 진영은 이번 선거는 이대남들이 반페미 정서 때문에 진 거 아니다. 민주당의 반페미 정책 때문에 진 거 아니다. 계속 이런 얘기로 우리 사회를 지금 세뇌시키고 있죠. 모든 매체들이 나서서 반페미니즘을 못하도록 그런 분석을 계속 마치 사실인 것처럼 내리고 있는데 그럴수록 표는 떠난다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에서도 피흑자도 안 꺼내고 있는 이런 현실 그런 와중에 당대표 후보 3인께서 여성 할당 30% 지역구에도 강제 할당하겠다는 서약서 민주당 전국 여성위원회 요구에 의해 서약서에 서명을 세 분이 다 하셨죠. 아이고 참. 그래서 민주당은 진짜 희망이 없구나 이런 아주 쐐기를 박는 그런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 할당에 정춘숙 의원이 발의를 했죠. 40%는 남인순 의원이고 30%는 정춘숙 의원이신데 남인숙 의원이 발의한 그 법안에는 민주당의 그 여성 의원들이 정말 뭐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여성 의원들이 다 공동 발의자로 서명을 했습니다. 뭐 김상희, 진선미, 양경숙, 정춘숙, 백혜련, 양정숙, 권인숙, 비례 이수진, 신현영 이런 분들이 다 발의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법안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가 문제냐 오히려 더 그런 문제 제기에 불만을 표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는 지금 민주당은 뭐 어떠한 이상한 증상을 앓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이런 기사들이나 자료들을 찾다가 정말 웃지 못하지만 너무 우스운, 그러니까 우습지만 웃지 못할 말을 봤는데 허경영 씨 얘기예요. 허경영, 허경영 씨가 이번 선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당이 여러분 여성 정치 활성화를 지원한 법률에 따라서 국고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후보를 허경영 씨가 있는 그 국가혁명당만 30% 이상을 전국 여성 후보를 공천을 한 거예요. 지난 총선에서. 그래서 8억 4천. 그래서
8억 4천만 원을 국고보조금을 받아갔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허경영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 아니 성인지 예산이 32조? 나도 거기서 8억 4,200을 받았어. 근데 성인지 예산 뭐 하이힐 안 빠지는 보도블럭? 이게 성인지 예산 이제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돈을 왜 줘 나한테? 예산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니까. 정작 자기가 받아놓고는. 그렇죠. 우리가 국회의원 되겠다고 나가는데 왜 나라에서 돈을 줘?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이렇게 썩었다는 거 알겠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허경영한테 한 방 먹었네. 그러니까. 예. 웃기지만 예. 웃지 못할 일이잖아요. 예. 우리가 그 코미디언이라고 놀리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정당에 그런 후보들, 성범죄자가 후보로 나오고 이런 정당에 여성 후보를 많이 냈다고 8억을 주는 거예요. 네. 우리 법률에 의해서 이런 법률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페미니스트 의원들이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 할당 국고보조금 이거 근데 지금 40%로 지역구까지 더 강제 할당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금이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폐지를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오히려 지금 더 지역구까지 확대해서 강제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페미니스트라는 분들의 어떤 요구를 보면 정말 끝이라는 게 없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데 정말 끝이 없어요. 뭐냥 꿀을 빠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네, 그리고 그 꿀이 정말 끝도 없는 게 이번에 기재부에서 성차별 제도라고 공기업들에게 승진시 군경력 가산점을 빼라고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게 300개 넘는 공기업 중에서 15개 정도 다 이미 뺐고 15개 정도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그 기재부에서 빼라고 이제부터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전도 빼게 되면서 이게 한번 문제가 됐고 지금도 문제가 된 사안인데요. 이게 성차별이라고 요구하고 빼라고 얘기하는 게 페미니스트 진영입니다. 우리 지금 민주당 정부는 그걸 착착착 요구대로 시행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제사 이 투표 때문에 공동징병 얘기가 나오니까 자, 맨 처음 국방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기상조입니다. 여성 공동징병은 시기상조고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남성만 강제로 끌고 갈 때는 국민적 합의 있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었잖아요. 예. 그냥 입법부가 결정해서 끌고 갔습니다. 네. 그러면 적어도 국방부가 지금 주무부처로서 해야 될 말은 이제 사회적으로 이 말이 터져나온 지 수십 년째인데 지금처럼 이제 정치권이 다시 반응하고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이런 시기가 왔으면 이제야말로 시기상조가 아닌 거죠. 지금이 이제 논의가 될 때가 됐고 네. 그다음에 입법부가 어떤 식으로든 이 병역제도에 대해서 개선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거는 성차별 문제까지 포함되고 있어서 양성평등과 물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성차별은 지금 남성만 징병하는 게 성차별이죠. 국가가 행하는 대표적인 성차별 아닙니까? 그런데 주무부처라는 곳에서 사회적 합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징병제에서 어떻게 사회적 합의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는 가기 싫어하고 예. 특히나 페미니스트 여성 의원들이 군 가산점제, 그다음에 승진 가산점제 이런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그 가산점제는 여성의 파일을 뺏어서 남성에게 주는 거다. 여성은 애초에 군대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남성은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남성이 그 가산점 받기 위해서 갔습니까?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간 건 똑같아요. 그러면 그건 사실이 그렇죠, 뭐. 사실이. 네, 아니, 누가 군대 가고 싶어 하겠어요? 네. 네, 그러면 억지로 데려간 것에 대한 보상을 당연히 해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인데 네. 여성들이 거기에다 대고 아니 우리는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누구는 가고 싶어서 갔냐고요. 그러니까 정말 무슨 성차별을 말끝마다 뱉는 사람들의 어떤 공정함에 대한 의식이란 게 그리고 차별인식이라는 게 네. 수준이 정말 매우 낮아요. 매우 낮고 정말 성차별적이에요. 네. 페미니스트들이야말로 정말 성차별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눈여겨본 일이 하나 있는데 네네.
이재명 지사께서 오늘 청년 관련한 메시지를 하나 내셨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네, 페이스북에 보니까 예. 지금 반응이 좋던데 예.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그런 정도의 그 파급력을 가진 민주당 안의 정치인 중에서는 선거가 끝난 후에 이런 정도의 공적인 메시지를 던진 걸로 제가 처음 그래요? 봤어요. 뭐라고 네. 하셨나? 그 중에 좀 눈에 띄는 대목이 뭐냐면 일단 제목을 청년들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을 원합니다. 이렇게 쓰였어요. 정확하게 보셨네. 그렇죠. 예. 그동안 지금까지는 청년들이 마치 남성들이 무슨 특혜를 원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남성들을 매우 여성을 억압하고 자기들의 이기적인 뭐 요구를 위해서 뭐 투표를 한 것이냐 이렇게 호도하는 시선들이 많았는데 네. 이재명 지사 제목을 일단 청년은 특혜 아닌 공정을 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달았어요. 맞아요. 정확하게 네. 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남성들이 특혜 원하지 않아요. 그냥 공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자들하고. 그런데 제가 좀 눈에 띄었던 대목은 이거예요. 성별 갈등은 존재하는 갈등입니다. 이미 여론조사를 통해서 가장 큰 사회 갈등으로 꼽힌 지 몇 년이 됐는데 그동안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부터 우리 사회가 성찰해야 됩니다. 이렇게 쓰였어요. 네. 정말 동의하고요. 그다음 청년 여성도 청년 남성도 각각 성차별적 정책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면 있는 그대로 내놓고 토론하고 합의 가능한 공정한 정책을 도출하면 됩니다. 가장 나쁜 것은 갈등을 회피하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나온 민주당 안에 민주당 인사들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어쨌든 공정하고 정확한 메시지였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별 네. 갈등은 존재하는 갈등입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2030 세대가 뽑은 가장 큰 사회 갈등으로 꼽힌 지 몇 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부터 우리 사회가 성찰해야 할 대목입니다. 청년 여성도 청년 남성도 각각 성차별적 정책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면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토론하고 합의 가능한 공정한 정책을 도출하면 됩니다. 가장 나쁜 것은 갈등을 회피하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토론이 되냐 이거예요. 토론은 그냥 페미니즘의 피읍도 얘기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이 정도의 그냥 상식적인 메시지가 지금까지 민주당 내에서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선거가 끝난 지가 지금 4월 7일에 선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중량급 정치인의 입에서 이런 수준의 메시지조차 민주당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 대목이 왜 눈에 띄었냐면 지금 페미니스트 진영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요. 페미니스트 진영은 이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 심지어는 요 지난 주말부터 시작해서 뭐 페미니즘 때문에 졌다고 개소리하지 마 이런 논조였어요. 정말 그렇죠. 일관되게. 예. 젠더 갈등은 없다는 게 이 진영의 주장이에요. 페미니스트들의.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예. 지금 20대 남녀가 이렇게 성별 갈등이 심하고 우리 사회가 다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합니다. 제가 2019년에 그 토론회 무산된 토론회에서도 그때도 상대방 그 권김현영 이나영 씨의 주장이 저 토론회에서 그 배척한 그들의 주장이 뭐였냐면 제목이 젠더 갈등을 다 토론해보자 했는데 젠더 갈등은 없다는 거였습니다. 왜 없는 갈등을 민주당이 공식화 시키느냐 하면서 그 토론회를 비토를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젠더 갈등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일단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그 갈등이 없다고 말하는 논리가 뭐냐면 여성 차별을 젠더 갈등이라는 말로 호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성 차별이 존재할 뿐 젠더 갈등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흑인과 백인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흑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해야지 왜 흑백 갈등이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이 논리입니다. 보세요. 자. 흑인이 차별받는 것도 사실이고 흑인과 백인이 갈등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똑같이 여성을 넣어서 여성이 차별받는 현실은 있지만 젠더 갈등이란 없다. 젠더 갈등이라고 우리가 이걸 부르는 순간 여성 차별이 지워진다는 겁니다. 이런
참 저는 무논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존재하는 갈등을 없다고 하면 없어집니까? 근데 우겨서 없는 걸로 만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만한 자기들이 사회적 그 파워, 권력을 또 갖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냥 안 돼, 네. 닥쳐 그러면은 이게 안 되고 또 닥쳐지는. 응? 네, 왜 믿겠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요구대로. 반페미니즘 때문 아니다 그러고. 네. 그런 분석에 동의하면서 지금 현존하는 갈등을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네. 이 페미니스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같이 상식적으로 들으면 아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러면 젠더 갈등 없다고 그냥 하자 하고 그냥 성별 갈등이라고 얘기하자. 저는 그래 성별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장난도 아니고 네.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겁박하고 자꾸 세뇌시켜서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야말로 저는 질 나쁜 선동이라고 봅니다. 모두가 보고 있고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제 눈을 가리면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좋아 그러면 앞으로 나는 성별 갈등이라고 불러줄게. 그 갈등 없다고는 얘기 못하겠지. 지금도 온라인에만 가면 서로 전쟁인데. 글쎄 말이에요. 이래서 제가 얼마나 지금 이 페미니스트와 페미니즘 이 진영이 동료 시민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아주 수준 낮은 사람들로 취급하는지 그리고 무책임한지 네. 그런 거를 날마다 확인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민주당이 아니 제가 네네 그 사실 우리 저 프로그램 코너 중에 옛날 뉴스라고 있는데 네네 그 과거 이제 그 독재 정부 때 그 민주화 운동이 억압됐을 때 그 당시 필름을 쫙 보다 보면은 네. 와 어떻게 이런 정말 현대사의 큰 어떤 전환점을 만든 사건들도 이렇게 무시되고 겸하되고 없는 사실인 양 만들어지는지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지금 이 페미들이 말이죠. 이 지금 그릇된 성평등 문화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없는 목소리로 만드는지 얼마나 그렇죠. 큰 힘을 발휘해서 이렇게 없는 목소리로 만드는지를 낱낱이 보고 있거든요. 그때의 어떤 기시감이 오늘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이들은 발전이라고 하는데 저는 명백한 퇴행이라고 봐요. 도대체 우리가 언제적 이 끝난 얘기를 이제 와서 다시 지금도 남성의 지배와 억압 때문에 여성들이 고통스러워서 살지 못하고 기회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는데도 여성은 남성 억압 때문에 정치 진출을 못하니까 강제로 할당을 시키라고 하고 기업에 민간 기업에도 여성 고위직에 여성을 할당시켜서 강제로 승진시키라고 하고 이게 발전입니까? 저는 여성들에게 지금 이제 시대가 지날수록 여성 공무원이 지금 이제 절반 이상을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하부 구조 토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상부 구조도 바뀔 겁니다.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발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역행해서 그 열매 누가 가져갑니까? 지금 청년들에게 아무런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 정책들이에요. 맞아요. 예. 그걸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이렇게 강제로 겁박을 하는 거죠. 네. 우리는 차별받고 있어. 여성은 희생자야. 여성은 피해자야. 이런 피해의식을 계속 주입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페미니즘 진영이. 네네네. 거기에 민주당이 발을 맞추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군대 얘기를 못했는데 군대 얘기를 다음 시간에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 징병제 얘기가 이제 물꼬를 텄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 지금 권인숙 의원이랄지 국방부 그다음에 서지연 그 검사 지금 법무부의 양성평등 자문기획관이라는 국가의 기관의 관료로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부적절한 발언들 지금 이게 어떻게 20대 남성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비춰지는지 이런 거 정말 문제의식 없이 막 쏟아내고 있는 이런 무책임하고 정제되지 않은 말들 제가 이거를 오늘 한 꼭지로 다루려고 썼는데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요. 다음 주에 요거는 하나로 해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늘상 조언을 하지만 아무런 조언도 먹히지 않는 아니 근데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페미니즘의 피읍도 나오지 않는 현실. 그러니까 지금 네. 선거 패배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고 보는데 2030 남성 세대들에게는 적어도 네. 네. 그걸 아예 애써 무시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네. 네. 한 몇 번 더 패야 크게 패야 네. 그때 가서 조금씩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 그럴 정도로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네. 아주 철저한 금기고 네. 이 철저한 그런 억압 체계가 가동 중이에요. 네. 그거를 본인들이 정말 못 느끼시나 봐요. 당 안에 계신 분들이. 아니. 근데 거기에 저항하에 네. 그 어떤 용기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완전히 뭐 질 낮은 마초 꼰대 심지어 성폭력 가해자 이런 식으로 매도가 되는데 누가 입을 열 수 있겠어요. 정치를 그만두면 그만뒀지. 여성 혐오자 뭐 이런 말을 듣게 되겠죠. 글쎄 말이에요. 네, 그 공세를 좀 치고 나갈 용기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셔야 되는데 무엇을 잃는다는 두려움에서 그러시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쨌든 민주당 사람도 아니고 장외에서 이런 정치 조직들을 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민주당에 훨씬 더 큰 책임이 있다고 계속 말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지금 이준석 씨나 하태경 의원 같은 분들이 그동안 많이 남성들의 마음을 잡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표가 처음 생겼고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 표는 국민의힘의 고정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표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책들을 내놓을 건데 이제부터 공정함을 기준으로 두고 많은 정책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경쟁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할당제에 대해서 여성 청년들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거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소수 엘리트 페미니스트 상층부 여성들만의 그냥 꿀이에요. 네. 이걸 도대체 왜 유지하면서 이 욕을 먹고 있냐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데에 쓸 재원을 여성 청년, 남성 청년 공이 포함되는 그런 보편복지 재원으로 쓰라는 겁니다. 허경영의 당에 8억 가는 거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세상에. 페미가 허경영을 도와주네요. 예. 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제도를 잘못 운영하면 결론은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보고도 여성을 더 늘리라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밖에서 지금 민주당의 행동이 그걸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민주당이 지금 했으면 하는 일은 뭐냐면 일단 당원들의 힘으로 할당제 당론, 그 서약한 대표들에게 항의해서 대표 후보들에게 폐기시켜야 됩니다. 뭐 저기 분리하면은 대충 뭉치는 그 기술은 탁월한 민주당 아닙니까? 분리하게 만들면 되겠네. 분리하게. 네, 폐기시켜야 되고 압박하셔야죠. 도대체 이거 무슨 생각으로 하는 거냐. 그리고 당의 그 페미의원들이 발의한 여러 가지 불공정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거 폐기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지금 성차별 정책이라면서 승진 씨의 공격력 포함 빼라고 지시한 거 이것도 항의하셔야 됩니다. 네. 이미 몇 개 남지도 않은 것마저 뺏어가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여성의 파일을 뺏는 게 아닙니다. 군필자와 군미필자에 대한 차등을 둬서 군필자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런 작은 것부터 일단 바꿔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김병기 의원이나 전용기 의원, 김남국 의원 등이 징병제나 군 필자에 대한 보상, 불공정한 사례, 여경은 근무 혜택 주는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제기하고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페미 진영에 막 반발과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원들에게 여러분 힘을 실어주셔야죠. 그래서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비판하되 지금 뭔가 하려고 할 때 이런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시되 이게 있어요. 당이 어쨌든 이렇게 각계약진, 각계격파에 나서지 말고 이런 각계약진들을 정리해서 한 방향으로 당이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펴낼 수 있도록 이거를 지도력을 발휘해야죠. 그걸 누가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면밀히 보시고 그러한 사람을 좀 지지하셔서 당대표로 뽑아주셨으면 요구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 그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페미니즘 문제, 그러니까 성별 갈등의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걸 인정하고 패인을 분석하고 뭘 개선하겠는지 당 차원의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네.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는데 그래서 이제 역시 민주당 계속 그렇게만 해라. 이런 지금 비아냥을 받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당의 비호감도가 네. 50%로 늘어났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봐도 그런데. 네. 정이 가는, 호감이 가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어떻게 한 사람도 없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도 민주당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 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이후로 당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네. 없어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저도 민주당원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던데 저는 네. 그렇지 않고요. 이 채널에 나오면 다 민주당이라고 보시는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네. 때는 누구보다도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말을 하면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말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냐. 네, 맞아요. 치부해버리는 게 참 안타까워요. 네. 예. 예, 무엇보다 당사자의 이대남과 소통 채널을 좀 만드세요. 그래요. 아니, 당 청년위원회가 해도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하다 지쳐서 이제 그만 말해야 되겠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네. 지금 이 민주당의 이 구조로는요. 한 2번, 3번 더 대패를 하고 그 다음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현재 구조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러면 다 잃고 나서야 그걸 깨달을까요? 대선에서도 치고 지방선거도 치고 총선도 치고 그러면 아마 그때 가서 정신 차리겠죠. 이게 아닌가요? 지금도 만시지탄인데 아유 정말. 그나마 이번에 져서 네. 정신 바짝 차리고 대선단 이러지 말자. 우리 진정한 성평등으로 가자. 이러면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네. 아니 페미니즘의 피읍도 얘기 안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수가 있습니까 이게. 너무 기이해요. 제가 정말 20대 남자 유령이구나 싶다니까요. 뭐 아무리 얘기해도 뭐 들은 척 없는 존재처럼 취급하니까 네. 20대 남자 얘기하면서 왜 여자들만 부릅니까? 그리고 왜 86 아저씨들이 얘기합니까? 86 언니들이 왜 얘기하고? 그렇죠. 예. 저도 그렇긴 한데. 별 말씀을요. 예. 아니 저는 그들의 얘기를 말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20대 남성들의 얘기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제대로 얘기가 되지 않으니까. 네. 그런데 사실 당사자들을 불러야죠. 민주당에서 이런저런 위험징후를 얘기해도 뭐 듣지도 않고 그냥 뭐 나중에 사태가 벌어지면 그때 가서 아차 하는 이 문화가 잘 바뀌지가 않네요. 거대 정당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작가님 다음 주에 또 아주 좋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선옥 작가와 함께한 젠더의 속살이었습니다. 김영